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전 방송을 잠깐 찍고 있는데요. 자, 우리 빅스윙 채널 차원에서는 지난주 우리나라장 급등락이었지만 박스 지수를 잘 이겼고, 자, 미국도 좀 반등을 주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시겠지만 미국이 추세가 꺼지면 안 되죠. 근데 미국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과 공격이 있더라도 AI 성장성 꾸준히 된다. 대신 거기에서 확장되면서 분화되고 차별화되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올해는 AI가 혁신이 되고 생산성 혁명이 아마 시작될 거라 봐요. 경제학자는 좀 남았다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정시 보는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연간 전망도 얘기 드렸지만 올해 미국에 대해서 생산성과 특히 고용에 대한 약간의 영향을 꾸준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미국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좀 더 강조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짚고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 우리 시장 타는 측면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미국은 제가 매일 챙기고 있지만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뭐 섹터나 종목도 이렇게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한국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주세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사이클을 좀 타는 시장 스토리다.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미국의 AI 혁신, 생산성 혁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좀 제목을 적었어요. 그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렇듯이 장점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단점이 있어요. 양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나 금융지표를 볼 때 정말 어려운 게 한 개 같은 팩트를 보더라도 어떤 반응과 해석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 드렸지만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유동성도 풀리고 정시도 좋아지고 앞으로 올라가겠네 이래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경기 안 좋길래 금리를 내리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항상 그게 단기든 장기든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는 항상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빅수급, 빅머니 체이싱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많이 객관적이고 확률이 많이 높다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일 종목도 얘기 드리지만 한번 이런 시장 사이클 한번 타보셔야 돼요. 자, 지금 나스닥이 박스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이제 좀 4개월 쉬었으면 올라올 때 안 됐나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저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정통적으로 보는 다우가 이렇게 5만 포인트 넘어가고 신고가 내는 거는 저는 큰 흐름이라 좀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나오는 페이크보다는 어떤 반응이라 좀 보기 때문에 자, 먼저 AI 생산성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고용지표가 나와요. 어제 케빈 헤셋 하는 말도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소비지표, 고용지표, 그다음 물가까지 나오거든 CPI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은 정통적으로 항상 고용을 봤어요. 저도 옛날에 정보사 댕길 때 2008년 서프라임 박살났을 때는 고용지표 회복되냐 안 되냐 그때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소비가 70% GDP 비중이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의 변화를 만들려는 흐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장밋빛 전망은 뭐냐면 미국 경기는 좋을 겁니다. 뭐 지금 제롬 파월도 사실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물론 말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뭐 QT를 줄여주고 뭐 QE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지금 물가가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요. 뭐 관세를 살짝 걱정하지만 근데 고용도 연착륙되는 가운데서 성장은 엄청 좋을 거라는 얘기를 꾸준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도 AI 생산성을 믿으면서 이게 분명히 큰 변혁입니다.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물가가 저물가는 아니야. 중물가지만 고성장을 할 수 있다. 뭐 트럼프나 뭐 일론 머스크는 10%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고용 연착륙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경제를 보는 분이든 정부에서든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 고용지표 나옵니다. 미리 좀 알고 있는 그 미국 당국자들 계실 텐데 자, 케빈 헤셋 이분 아시죠? 케빈 헤셋이 이제 연준 의장의 후보였지만 탈락이 됐고 이분이 올 하는 일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꽤 이제 높은 자리니까 이분이 미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자, 1990년대를 자꾸 끌어오는 거야. 우리도 물론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 있는 과정과 그 뒤 때문에 많이 보고 있지만 원래 95년부터 1999년 말까지라 보시면 돼요. 자, 인터넷 혁명, 인터넷 붐 왔었던 시기에 그때 가장 큰 생산성이 엄청 커졌다.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I가 생겼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같은 슈퍼 사이클이 붙어서
노동 1인당 생산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표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표시가 안 나다 보니까 잠깐만 볼까요? 요거든요.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90년대 중반부터 약간 각도를 봐야 되겠죠. 이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면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고 살짝 정체기도 있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정체기도 있다가 돈 갖다 부으면서 올라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떻죠? 속도가 괜찮긴 해요. 일단 잠깐 보면서 자, 고용은 착륙하고 있어요. 고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갖다 붙이고 있고 AI 혁명기인데 파월도 얘기했죠. 신묘하다. 공급과 수요가 고용 쪽에서 둘 다 감소하고 있어서 약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고 자, GDP 성장률이 지금 4%, 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한번 또 공식을 말씀드리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10%도 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주장도 있죠. 트럼프는 뭐 당연히 이제 정책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근데 캐비넷에서 말한 거는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올 것 같아. 미리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리 한번 선 경고를 했다 보는데 하지만 나쁘더라 놀라지 마라 이런 의도겠죠. 이 표현은 긍정적인 고용 공급의 쇼크가 올 수 있다. 고용 공급이 뭐죠? 일단 사람이 있는데 일자리 자꾸 줄고 온갖 데 지금 특히 화이트 칼라 쪽에서 빅테크든 뭐든 고용을 자르고 해고하는 것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이 1998년에 사실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는 맞아요. 98년에 한참 이제 닷컴 버블로 장이 좋았을 때입니다. 99년에 이빨 올라가기 전에 탐욕 3단계 가기 전에 그린스펀이 그런 말 했어요. 자, 인터넷이 너무 좋고 생산성 혁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뉴 이코노미입니다. 그린스펀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가장 최장적으로 연준 의장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2008년까지 가셨나? 하여튼 그랬던 분이고 20몇 년, 30몇 년 하셨죠. 그때 케이븐 러시가 근래 들어오는 이분이 계속 그린스펀을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매파라 보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파는 아니에요. AI 혁신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린스펀이 90년대 중반에 말했는 것처럼 3, 4년 동안 아주 큰 훌륭한 성장기를 만들었다. 정시로 봐서는 그렇죠. 뭐 소비도 좋고 정시도 좋고 막 그랬을 때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린스펀이 역사적으로 사실 안 좋게 보는 부분은 정말 잘하셨지만 2000년부터 걔 박살이 납니다. 버블이 터진 거죠. 버블이 터지면서 결국은 약간 긍정적으로 봤던 이런 흐름들이 다 깨지고 미국은 2000년에 5000포인트 닷컴 잠깐 볼까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1000포인트 가던 게 나스닥이 2000년도 5000을 찍었어요. 자, 5000을 찍었는데 열어보면 되겠네. 이게 이제 98년, 6년, 7년, 8년, 9년인데 이게 탐욕 3단계예요. 이런 놈 이빠이 들어오면서 빡 찍고 2000년 초반에 이게 5100을 찍었네. 5100을 찍고 급소가 떨어지면서 3년 내내 떨어집니다. 일단 물론 이게 안 좋았던 그때 뭐였죠? 테러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2008년대도 그랬지만 이때는 이머징 주식이 좋았으니까 이 5000포인트를 회복되는데 2015년까지 걸렸어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5000포인트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5년 됐어야 옐런 누림 때 금리도 내리면서 5000을 돌파했었죠. 이게 그만큼 버블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물론 이번에 AI는 제가 버블링 되는 과정에서 버블링 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되게 짧고 빠른 사이클이다 보니까 더 급하게 가지만 올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봐야 되는 부분에서 그린스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되는 그런 또 평판도 있죠. 일단 그렇게 케빈 오시가 말했다는 부분은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그때와 다르다. 이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단 말도 그린스펀이 그때 처음 쓰신 말이거든. 근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은 다르다. 정말 다를까? 다른데 똑같다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은 저도 소식이 정말로 다르다 좀 보고 있어요. 정말로 다르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시장 기준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지금 AI 생산성 혁신 때문에 정말 좋아진다. 장비비 시황에 대한 논란은 있겠죠. 어떤 논란이냐면 AI 생산성 효과는 아직 미미해.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년이 돼야지 본격화되지. 그렇게 보는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가 많으세요. 자, 근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항상 정시는 좀 빨리 반영합니다. 특히 지금 더 빠르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정시 쪽이 좀 빨리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엔스로픽이 나왔던 부분이 뭐 작년에 딥시크보다 훨씬 더
AI에 대한 혁신성, 어떤 생산성의 파괴적인 혁신을 좀 만들고 있다 저는 보는데요. 시장 반응이죠. 우리 측면에서 시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IGV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빅테크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어도비, 셀즈포스, 팔란티어, 워크데이, 리갈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왔던 엔스로픽의 그 오픈 클로죠. 클로에 대한 어떤 툴 때문에 법률 서비스, 금융 서비스 앞으로 섹터별로 다 나온다 봐요. IPO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드럼들이 급락을 하다가 박살이 났다가 어제 오늘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전히 혁신적 파괴가 이제 시작되다 보고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 코덱스가 나왔죠. 샘 얼트만도 그쪽에서 코딩하면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쪽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 봅니다. 단기 반등을 줬다 해서 추세가 살아난다 보는 어떤 의견도 있던데 제가 보면 안 그래요. 물론 정말 강력한 자체적인 경쟁이 가진 데는 옥석가리 정도 되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파괴적으로 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나스닥이 반등을 이제 할 수 있다. 4개월 쉬었으니까. 제가 보는 시장 측면에서는 아직 약해요. 아까 다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프트웨어가 살짝 반등 주고 가장 좋은 슈퍼 반도체 M7 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라 저는 판단합니다. 자, 알파벳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5불이나 작년보다 더블 뛴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살았죠. 주가 출렁거렸지만 저는 추세에 이제 살아있다 보고 어제 보시면 200억 불이나 회사채를 또 새로 발행했어요. 자, 작년인가요? 오라클에서 나왔던 게 150불, 250억 불이구나. 250억 발행하면서 너네들 뭔데 그렇게 회사채 발행 많이 해? 오라클 내에서는 그래도 AI 성장성 보고 올인한 어떤 CEO의 결과였는데 규버나 어떤 현금에 비해서는 너무 컸던 거죠. 이제는 카나리아로 보면서 오라클을 좀 보고 있지만 어제 반등 줬다 하더라도 이제 추세는 약한 게 맞아요. 하지만 알파벳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신대장 말했던 알파벳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주가도 물론 시장 괜찮지만 어제 말했던 200억 불이 사실 알파벳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금도 한 1000억 불이 있을 거고 시총이라든지 자기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별게 없어요. 40년 만기, 100년 만기도 회사채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200억 불 투자하라고 지금 회사채 발행하는데 한 1000억 불 넘게 돈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좋게 보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주가로 봤을 때 추세는 여전히 상방을 유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M7 내에서 빅테크 내에서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주고요. 자, 일단 제가 보는 의미는 뭐냐면 알파벳단은 많이 걱정을 했잖아. 규모보다 훨씬 컸지만 자, 기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채를 일으키면서 투자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알파벳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빅테크가 나오면서 실제로 경쟁이긴 하지만 기업들도 부채를 만들면서 기업 투자를 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게 차별화돼서 카나리아들은 조금 약하게 보겠지만 한 개 볼 건 뭐죠? 어제 제가 GDP 얘기 드릴 때 GDP의 가장 경제 언론 공식입니다. 자, 개인 소비 C, 기업 투자 I, 그다음 순수출 X, 정부의 재정 지출이 G인데 다 좋다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I가 캐펙스가 올해 들어서 6,800억 불 투자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약간 볼 건 뭐냐? 이제 부채까지 들어가요. 자, 부채까지 들어가면 성장도 성장이지만 기업 부채 부분이 I에 대해서는 살짝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I 기업 투자가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라 대출까지 포함해서 보는 거를 좀 감안해서 봐야 돼요. 그건 잠깐 짚어보고 자, 구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M7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있죠. 방금 말했던 알파벳 기준은 성장 괜찮지만 그동안 잘 갔던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오늘도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항상 우리는 그림 보고 차트 보고 하면서 기술적도 얘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는 게 참 잘 없는 채널인데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엔비디아가 3년 내내 올랐어요. 엔비디아 3년 내내 오르다가 작년 하반기 11월부터 우장창거리고 여전히 박스나 놀고 있습니다. 박스는 추세가 나쁜 건 아니야. 좀 심심할 뿐이지. 그런 면에서 파동상 지금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주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였죠? 나왔던 MS에서 하고 있는 게 코파일럿. 저도 사실 좀 번호 잘 안 써요. 그런 면에서 약간 AI 좀 약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요주의 마이크로소프트. 자, 각계약진 애플은 자체적으로 놉니다. 자체적으로 AI 투자는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이폰 팔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들어 지표적으로 보고 있는 IPO 스페이스X를 하는 테마주까지 우주나 로봇까지 붐업 전 AI 플러스 바이오도 좀 보는 게 있는데 테슬라도 저는 올해 좀 괜찮게 보는 게 있죠.
그다음 AI에 대해 정말 진심이지. 정말 진심이라서 메타는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있는 메타고, 자, 아마존도 보고 있는, 아마존 나쁘진 않아요. 차트 다 보겠지만 추세가 다 나쁜 건 없습니다. MS가 살짝 나쁜 거지. 메타도 아직 박스죠. 그 다음에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은 물류긴 하지만 또 클라우드에서 그냥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제 수십만 명 자릅니다. 그래서 수만 명씩 잘라요.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얘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 미친 해고를 하면서 비용 절감, 그다음 AR 통한 혁신성과 생산성을 키우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그러면 다 볼 수 있는 M세물이기 때문에 특징 보면서 추세를 챙기시면 돼요. 자, 다우를 약간 보여드렸는데, 다우가 상대적 강세가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시장의 어떤 스마트한 부분이라 봅니다. 너무 쏠렸던 빅테크나 이제 M7 쪽에서 종목이 순환되고 이모진 쪽으로 돈이 도는 글로벌한 스마트한 시장의 흐름이고요. 자, 분명히 다우가 올라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막 두드리 까면서 지금 혁신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당장 AI가 들어오더라도 영향이 좋은 섹터가 많아요. 특히 에너지 섹터, 뭐 소비도 마찬가지긴 한데 쉐보론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는 게 신고가 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AI 영향이 좀 덜하나, 아니면 그쪽 수혜를 받나, 그런 거 봤을 때 또 캐터필러나 세브론 같은 게 신고가 치고 있고, 월마트는 AI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가 또 올라오는 상태에서 코카콜라 같은 것도 신고가 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AI 영향을 덜하든지 AI를 통해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키우고 있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우가 또 좀 많이 눌려있었던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국정연설을 할 거예요. 케빈 오시도 말했지만 2월 24일입니다. 당연히 AI 붐이다. 고성장하면서 뭐 다우 지금 10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인플레, 뭐 물가가 항상 하겠죠. 물가는 일단 돈을 풀면서 또 서민들을 캐치하기 때문에 물가가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는 작년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팡팡 치고 가지 못할 거라 보는 데도 많고, 특히 주택가인도 그러니까요. 고용은 떨어지겠지만 안정 보면서 이런 얘기를 또 뿜뿜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까 말했던 AI 혁신성과 성장성을 계속 베센트와 함께 키우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캐핀 워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실전 투자자로서 이렇게 한번 시장을 체이싱하고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미국이 고용이 안 부러져야 되고 AI 혁신성과 생산을 키우면서 정시도 좋아야 되는데, 올해 제가 보는 팩터는 꾸준히 얘기 드렸던 생산성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엔스로픽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계속 그쪽에서 파괴 정신을 에이전트와 함께 저는 나오리라 봐요. AI 에이전트의 쓰나미. 자, 소프트웨어 기업이 저는 파괴된다 보고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다 드렸지만 몇 개는 살아나겠죠. M7, MS 정도는 그래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뒤에 카메라 챙기면서 소프트 기업 보는 그런 또 선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표는 제가 봐도 악화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일지. 야, 지금 당장 고용지표 나쁘니까 주가 빠지자, 돈 팔자가 아니라 그래도 AI 생산성이 좋아지는 가운데서 순기능도 있겠는데, 그런 적응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뒤에서 앞에 말했던 파월도 그렇고 새로 돌 케빈 워시도 그렇고 되게 꼼꼼한 베센트도 계속 지금 미리 밑밥 깔고 있거든요. 케빈 워시가 큐티 덜 할 거다, 앞으로 생산성, 앞으로 성장 정말 좋을 거라는 얘기를 트럼프에 맞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까지 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진짜 베센트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떤 트럼프가 정말 망칠 수 있는데 어떤 트럼프 정부의 킥이라 할 수 있지, 베센트는. 그런 면에서 같이 봐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랬던 저랬던 하드웨어 중에서는 슈퍼 반도체가 이런 AI 왔다 갔다 차별화되는 가운데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단기 2월달은 박스를 보고 있지만 우리 강국장에서 또 확장되는 그런 종목 장세를 정책 플러스 수급해서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뒤에 항상 매일 드리는 들어오시면 우리 채널에서는 파트 2라 해서 종목 파트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수익 많이 냈습니다. 100% EF는 내고 올해도 100% 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국장에서 이모징 쪽에서 뭐 6월달에 선진국 관청을 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뽕뽕하면서, 자, 방금 봤던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타는 측면에서 미국 고용이 정말 중요해서 올해 시장 흐름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런 면에 들어주시고, 수익성과 고용지표 양쪽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정되고 이겨나갈지 올해 같이 봐야 될 그런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투자라고 있죠. 21세기 정말 저는 최대 수익계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받고 있는 4가지 형제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가져가시고 너무 짠 거 찾지 마시고 이 대중탐욕 2단계 과정을
꾸준히 즐기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변동 잘 겹치셨죠? 이렇게 한번 미국 증시 보는 면에서 이제 주중에 한번 찍긴 했는데 같이 우리 고민하고 시장 공부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